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의 명운으로 아는 지의 팔자명리학 11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명리학의 표준모형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운과 유년인데요. 오늘 하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명운을 풀 때, 사주를 풀때 명을 보고 나서 이 대운을 보죠.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10년 동안의 그 운용되는 10년 동안 이어지는 운을 보통 우리가 대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운이 사람에게 어떻게 10년을 주기로 해서 일진 10년이 되는 거죠. 10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이제 대운이고요. 이제 유년은 이 대운에서 각 1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그 1년을 우리 보통 이제 유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운은 10년이고 이제 유년은 1년인데 뭐 유년 말고 이제 유월이라고 해서 한 달을 보기도 하고요. 또 유일에서 그날에 그날 일진이라고 보는 그날에 오늘 하루에 또 운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것들도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명과 운의 분석, 이 명과 운이 뭐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대운과 유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삶, 인간의 삶,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명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명과 운이죠. 명과 운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와 도로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이제 고급 승용차를 샀는데 자꾸 산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는 거죠. 자동차가 쉽게 고장 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 있는데 그 명에 맞는 도로, 즉 운을 따라가야 그 차가 잘 나가는 거지. 그 차와 맞지 않는 길을 자꾸 가게 되면, 즉 다른 운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도 고장 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도 제대로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가 명이라고 한다면 도로가 이제 운이라고 비유할 수 있듯이 사람도 이렇게 명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어떤 길을 가느냐, 이 두 개가 조합되어야 정말 정말 값진 인생, 훌륭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명운을 보게 되면 명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전생에 걸쳐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나타내요. 그렇죠? 저 사람의 명이 내 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이라고 하는 건 주체예요. 그 사람의 개인, 그 사람 주체의 삶에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게 명이에요. 명이 있기 때문에 삶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적인 요인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내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어떤 뭐 성격, 기질, 장기,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운은 그 외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와 같은 이제 이런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주어진 조건.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이제 이 인생의 모든 족적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명과 운 사이에서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운을 분석할 때는 명을 먼저 분석을 해요. 명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운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거든요.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명을 분석할 때는 이제 정태적, 그러니까 이제 큰 움직임이 없는 정태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쭉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명 가지고만, 명의 분석만, 하늘로부터 받은 명 가지고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 명은 거의 이제 바뀌는 게 없는데, 이 명의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운을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운을 분석해야 그 사람의 어떤 갈 길이 보여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과 운을 놓고 보면, 명은 이제 선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 받은 거죠. 근데 운은 이제 후천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이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그리고 변화가 많고 바뀌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명은 이제 정태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운은 이제 동태적인 분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명을 나타낸 이 네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운을 나타낸 그 외부가 있는데, 보통 이제 명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고전 모형하고 지금 하고 있는 표준 모형에서 나타나듯이, 고전 모형에서는 그 연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표준 모형에서는 일주의 천간, 그 일간을 이제 그 사람 본인 자신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일원, 그 날일자에 으뜸원자를 써서 일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가 되는 거죠. 그 사람 주체의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난 해, 월, 일, 시에 천간과 지지를 놓고 서로의 각 관계를 분석하는 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그 기후라든지 절기, 자연적인 생태 환경, 그리고 이 팔자에서의 이 기둥별로 있는, 각 주별로 있는 천간과 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용신을 찾아서 이제 격국을 이루는 구조를 보는 게 명입니다. 이제 거의 이거는 이제 바뀌는 게 없는데, 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뀌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운이 10년 단위로 보는 거예요. 이제 크게 이제 운에서는 대운이 있고, 유년이 있고, 이제 유월, 유일, 유시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운과 유년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대운은 이제 10년 단위로 어떤 사람의 운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러면 10대 때의 10년과 20대 때의 10년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크게 변화되는 그 10년의 주기가 변화되는 나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매수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운이 1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년은 한 해 한 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운의 단계를 나타내요. 대운은 10년 단위로 보는 거고, 유년은 이제 특정한 해, 각 1년 단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명과 운을 이제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운을 보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작년 동양학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때를 아는 해안, 이 동양학에서는, 동양 사상에서는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주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운을 보는 지혜, 자신의 운이, 이미 명은 나에게 받아진 거예요. 명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즉 어떤 운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때 그 운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10년 단위로 보고 다시 또 1년 단위로 유년을 보게 되는데, 10년의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10년 안에서 각 1년의 유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운에서는 일이 안 풀리는 애, 즉 운이 안 풀리는 대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유년에서는, 어떤 특정한 해에서는 또 운이 잘 풀리는 운이 있어요. 그럼 운이 잘 풀릴 때는 본인이 열심히 그 운을 끌어당기면 되지만, 운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운이 안 풀리는 운이 대략 언제쯤일지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산도원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선택은,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명으로 자신의 운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인생, 자신의 명운에, 그 인생의 족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선택은 아무리 이때 대운에서 이때 유년이 이런 운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상담을 해줘도 본인이 그걸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명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달, 그 해, 또 그리고 10년, 이 흐름들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운과 유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대운과 유년은 이 표준 모형 중에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왜 상담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명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운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10년 주기의 대운과 그리고 1년 주기의 유년의 흐름을 왜 알아야 되는지, 결국 내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줄이고 어려움을 줄이고 나에게 오는 기운을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나쁜 운이
들어오는 조짐이 보인다면 그걸 막아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게 바로 지금 이런 명리를 통해서 또는 점수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산도원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를 통해서 또는 점사를 통해서 또는 신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지혜이자 해안을 갖는 일이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운, 대운과 유년을 보는데, 이제 오늘 이제 대운에 대해서도, 대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드릴 건데, 이 대운이 그 분석되는 원칙이 있어요. 대운이 이제 그 분석되는 이제 원칙이 있는데, 이게, 제가 먼저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대운의 원칙은 뭐냐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를 해서 이제 육식갑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태어난 해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임의로, 요 밑에 예를 들어서, 2000년 3월 21일 오시에 출생한, 사람을 그냥 예로 제가 이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 지금 태어나 보면 여기 가장 오른쪽이 연주잖아요. 이 연주에 있는 천간, 연주의 천간을 보고 양의 남성이냐, 음의 남성이냐, 그리고 양의 여성이냐, 음의 여성이냐를 부르냐.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양의 남성은 십천간이 갑, 병, 무, 경, 임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에서 양에 해당되는 거죠. 이 양에 출생한 사람은 양의 남성이 되고요. 그리고 을, 정, 기, 신, 개에 태어난 여성은 음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양의 남성과 양의 해에 출생한 남성과 음의 해에 태어난 여성은 순행을 합니다. 그 대운의 흐름이 순행을 해요. 이제 그 대운의 흐름이라는 건 육식갑자에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을, 정, 기, 신, 개에 태어난 남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남성들은 음의 남성이에요. 대신 또 갑병, 무, 경, 임해에 태어난 여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의 여성이에요. 그 음의 남성과 양의 여성은 이 대운을 정하는 데 있어서 흐름이 역행이에요.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운의 방향은 연간, 여기 지금 제가 그 만세력 어플을 제가 캡처를 하나 떠온 건데요. 밑에 얘 사례를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이 연간의 이 음양, 그리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에 따라서 대운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식갑자에서 역으로 가느냐, 순으로 가느냐, 역행으로 가느냐, 순행으로 가느냐.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대운의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일수대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한 살일 때, 21살, 31살, 41살, 51살, 61살, 71살. 뭐 어떤 사람은 오수대운이 있겠죠. 25, 35, 45,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이렇게 대운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이제 태어난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밑에서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운이 정해지면 대운도 위에 천간이고 아래가 지지잖아요. 그래서 위에 천간은 10년, 그 대운이 시작하는 해에서 10년 중에서 앞에 5년이 이제 천간이 주관을 하는 거고, 그 뒤 이제 6년부터 10년까지는 지지의 기운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3월 21일 오시에 출생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럼 경진년이에요. 육식갑자로 보면 경진년이고, 양력이 이제 양력 3월 21일로 정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즘 뭐 만세력은 다 이제 모바일에 휴대폰에 이제 어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플에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첫 화면이. 물론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에서 개발한 앱인데,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연주부터 십신, 일주의 천간의 겁재, 그 다음에 1호는 무가 되는 거고, 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에서의 천간은, 시간은 이제 비견이 돼요. 요게 이제, 십신이 되는 거죠. 그죠? 격국을 정할 때 십신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지지를 놓고,
일원인 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십진, 이제 격국이 이루어지게 됐죠. 십진이 정해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오행이 나오죠. 오행. 요 관계를 보고서 이제 오행이 뭐 목이 몇 개인지 이제 흐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지장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주에 요 아래에 있는 이 지지에 있는 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있는 그 지지에 해당되는 지장간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대운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이제 이 어플을 보면 이제 신살도 나오거든요. 근데 신살은 다른 화면이라 제가 캡처를 안 하고 첫 화면에 나오는 뭐 월령 신살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제가 빼고 이제 중요한 내용만 지금 첫 화면만 캡처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의 대운의 수는 5입니다. 5. 그러니까 오수대운이에요. 5살이 되는 해에 대운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4.6으로 했는지 이제 5로 보고, 자, 5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대운의 시작에 첫 시작이 경진년이에요. 이 경진년이 여기 이 사람이 태어난 년이 경진년이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인데, 자, 이걸 그럼 어떻게 정하냐? 이 사람이 5살에 대운의 해인지, 어떻게 왜 대운의 해고, 그리고 그 대운의 해에 첫 시작하는 육식갑자에서의 해가 왜 경진년인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어디 가서 풀거나 사주 상담할 때 뭐 몰라도 다 설명을 해주겠지만, 알면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내 대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2000년 3월 21일에 태어난 사람 양의 남성이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갑병무경임은 양해이기 때문에 양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순행을 한다고 그랬죠. 자, 남성은 순행이에요. 자, 이 사람이 3월 21일에 태어났는데, 자, 그 양력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계산할 때는, 대운의 수를 계산할 때는 그 다음 달에 오는 절기를 봅니다. 근데 절기가, 제가 24절기를 한번 볼까요? 자, 24절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양력입니다. 양력으로 보면 24절기에 초순에 들어오는 절기는 1월에 소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에 대설이 있죠. 그리고 중순에 들어오는 게 1월에 이제 대한부터 시작해서 2월에는 뭐 우수 이렇게 쭉 해서 12월에 동지예요. 그래서 이 양력으로 보면 동지가 뜻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한이 끝이죠. 예, 왜냐면 이제 음력으로 치면은 이제 1월 섣달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하면 이제 이 대한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음력 정월에 들어오는 입춘이 새해의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3월 21일이니까 4월 절기 청명을 봐요. 이제 이 중에서 이 중순에 들어오는 중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상 전달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절기, 그러니까 초순에 들어오는 절기만 12개의 절기만 보는데, 이 사람은 3월생이니까 4월 절기인 청명을 보겠죠. 청명이 4월 5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해에 4월 5일이 청명이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3월 20일부터 15일이에요. 그 15일을 3으로 나눕니다. 이건 그렇게 삼명통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연애자평에도 나와 있어요. 절기, 어떤 사람이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달의 절기, 초순 절기까지 나온 숫자를 3으로 나누면 그 사람이 대운의 수다 나와요. 자, 15에서 15를 3으로 나오니까 5가 대운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5가 대운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경진년에 태어난 여성이라고 한다면, 여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양의 여성이 되잖아요. 양의 여성은 어떻게 해요? 역행한다고 그랬죠? 그 역행한다는 건 뭐냐? 숫자를 정할 때 이 육식갑자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운수를 정할 때도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양의 남성이나 음의 여성은 태어난 날부터 다음 달 절기로 향해서 가지만, 음의 남성과 양의 여성은 이 대운의 숫자를 정할 때 거꾸로 갑니다. 그 절기를. 그러니까 3월에 태어났으면 2월 절기로 가야 되는 거죠. 2월 절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 여성일 경우에 역행을 해야 되니까 경칩을 봐야 되겠죠. 그죠? 경칩을 봐야 돼. 3월.
그러면 3월 6일이에요. 3월 21일에 태어난 여성이라면, 이 여성은 그 양의 여성이기 때문에 역행이 돼서 3월 6일 거꾸로, 역으로 보게 되면 3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도 마찬가지로 15일이네요. 똑같이 3으로 나눠. 그래서, 경진년에 태어난 여성일 경우, 양의 여성이 돼서, 역순으로, 역행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대운의 수가 5가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운의 시작이 경진년이 되더라. 이 경진년은 어떻게 해서 경진년이 됐냐면, 자, 요걸 한번 보실게요. 이 경진년을, 여기 육식갑자 보시면, 왜 경진년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4.4살, 4.6살이라고 그래야 돼. 하여튼 5살로 보면, 5살에 첫 대운이 시작한다고 해서 경진년인데, 이거는 위에 태어난 애가 경진년하고 전혀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5살에 대운이 시작하는 것이 경진년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졌느냐? 요겁니다. 월주예요, 월주. 자, 월주가 기묘죠? 자, 여러분 기묘를 찾아볼까요? 자, 기묘를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기묘가. 자, 육식갑자에서 기묘인데 지금 양의 남성일 경우에는 그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달 절기를 본다고 했죠? 항상 저 순행이에요. 그 연을 정하는 거, 대운의 연을 육식갑자를 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경진년에 태어났으면, 경진년에 태어났으면 월주는 기묘가 되잖아요. 여기 기묘. 자, 기묘가 됐으면 기묘를 기준으로 해서 순행이니까, 양의 남성이니까 순행이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경진부터 시작하죠. 경진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경진이 됩니다. 만약에 여성이면은 지금 2000년 3월 21일 오시에 출생한 여성일 경우에는 그 양의 여성이 되잖아요. 그죠? 양의 여성이면 똑같이 기묘 월주인데 앞으로 가서 경진이 대운의 해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5살에 대운의 해가 시작되는 육식갑자가 경진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그렇죠. 무인년이 됩니다. 무인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5살에는 정축년이 되고 25살에는 병자가 되는 거고요. 35살에는 을해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남성이니까 양의 남성은 순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5살에 뭐가 됐죠? 5살에 경진이 되고 그 다음에 15살에 신사가 돼요. 그리고 25살에 이모가 되고 그리고 35살에 개미가 돼요. 그리고 45살에 갑신이 되죠.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원리는 아셨죠? 물론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대운의 수가 정해지는 것과 그리고 대운의 수가 정해졌을 때 그 해가 육식갑자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해서 대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운은 명이 파악이 되고 나서 사주팔자의 명의 형국을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운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운을 봐야 이제 이 사람이 크게 어떻게 인생의 행로가 펼쳐질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대운을 보면 이제 각기 한 해 한 해의 흐름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유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소광절, 북송 때 북송 오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소광절, 소홍의 명을 우리가 사례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소광절의 사주고요. 자, 이 사람은 7살 칠수대운입니다. 이제 생일은 제가 모르는데 어쨌든 자료에 7살로 나와 있어요. 자, 칠수대운이에요. 그래서 7살부터 시작해서 17, 27, 37에서 시작되는 7살의 대운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자, 왜 경자년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람, 이 소홍의 월주가 신축이에요. 자, 그럼 신축이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신축이면, 여기에 이제 신축이죠. 신축이 이 사람의 월주. 여기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순행이면은 이민으로 가는 거고, 역행이면은 경자로 가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연주의 천간이 신이에요. 그럼 신은 음의 남성이죠. 음의 남성은 어떻게 해요? 역으로 가라고 그랬죠. 절기를 계산할 때도 거꾸로 이전 절기를 봐야 되는 거고 대운이 시작되는 육식갑자도 역행으로 가야 돼. 그러면
월주의 신축에서 역행이니까 경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7살이 경자가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7살에는 이제 기해, 60갑자에 이제 기해로 바뀌어서 27세까지 기해의 기운이 이어지고 27세 이제 무술이 돼서, 예, 무술의 기운이 이제 10년 동안 37 정유가 들어올 때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소홍의 17세 이 천간의 기는 앞쪽 5년, 그러니까 17살부터 21살 때까지를 주관하고, 지지의 해는, 여기 해는 뒤쪽 5년을 이제 주관을 한다. 자, 그러면 유년은, 그러니까 10년이 이제 대운이면 유년은 1년이죠. 그럼 태어난 해가 이제 신해년이니까 우리가 뭐 한국은 태어나면서 1살인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태어나면 0세잖아요. 이제 1년이 지나야 이제 1세가 되는데, 어쨌든 태어나서 1살이라고 한다면 1세가 이제 유년으로 보면 신해년입니다. 그래서 60갑자 나오는 대로, 60갑자에 있는 대로 쭉 이렇게 지금 신해부터 임자, 개축, 그러니까 신해가 1살이니까 임자 2살, 개축 3살, 갑인 4살, 을묘 5살,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가죠. 자, 여기 이제 유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당되는 나이의 그 60갑자와 그리고 전체 대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기해 17살부터 26살까지의 이 기해의 기운, 대운의 기운과 그리고 17살부터 26살까지 각계 해당되는 나의 유년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 해에 또 60갑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22년이다. 그러면 이제 이민년,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의 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수산의 명부에서 소홍의 명예연국에 있는 운에 대한 이제 평가를 보면, 내용은 근데 제가 이제 풀어서 다시 쓰면 이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먼저 금과 수의 대운으로 나갔다. 그죠? 경 7살에 경이 이제 수의 금이죠. 금, 자가 수고요. 그래서 토의 운이 됐는데, 17살에 기해가 됐죠. 그래서 천간, 기토가 됐고요. 27살에는 또 무토가 들어오죠. 그래서 17, 27 이후 36살까지 토의 기운이 계속 이제 이어지죠. 초반에는 각 해당되는 나이에. 이 모두가 팔자구조의 유고와는 완전히 반대가 돼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토가 들어오면 그렇게 좋지 않은 건데, 토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재물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남빈 낙도하면서 학업에 매진하여 높고 원대한 경지에 이르기를 힘썼다. 중년에 화의 운이 들어왔죠. 자, 37. 37이면 중년이죠. 옛날에야 이제 거의 환갑을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평균 수명이 이제 짧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년운인 37에 약한 이제 정화가 들어오고, 강한 병화는 47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이제 불이 지난번에 이렇게 소홍의 사주 풀이하면서 용신을 했잖아요. 그 용신에서 이 소홍은 이제 음력 섣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원은 간목이지만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따뜻한 불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주에 화가 없었잖아요. 특히 병화가 없었거든요. 대신 이제 지장간에 정화가 있었죠. 그 정화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낫는데, 그래도 겨울에 나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나무가 필요해서 용신을 시간에 있는 간목으로 잡았어요. 자, 그랬더니 이 중년에 이제 37살 그리고 47살에 이제 그 정화와 병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57살에 을목이 들어오고 67살에 간목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그의 문장력이 비로소 조정과 제하의 인사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여러 차례 관직에 첨가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학문에만 열중하여 마침내 송대의 상수 역학 분야의 최고봉이 되었다. 그래서 초년호는 별로 그렇게 재물이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제 중년에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여기 그 37살 대운에 이 불이 들어오는 정유, 이 정화가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는 앞에서 이제 명예 형국 구조에 대한 정체적 분석을 할 때 제시되었던 사항과 일치한다. 즉, 화를 맞이하여 형국을 따뜻하게 하고 목이 와서 이를 돕는 운을 지닌 기간이 바로 그의 명성이 널리 펴지게 되는 시기였다. 그래서 나의 이제 중년 이후 노년기에는 아주 뛰어난 송대 오자가로 이제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37 기준이 37, 47에 정화와 병화가 들어오고 57에 을목이 들어오면서 목이 용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운에서 기뻐하고 꺼리고 기라는 것을, 흉한 것을 확정하는 법은 어떡하냐? 자, 그럼 이제 사주를 명의 형국을 보게 되면 이론을 보게 되죠.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개의 글자를 놓고 서로 관계를 찾아서 이제 십신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격국이 나와요. 그 격국이 이론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필요치 않은 거냐에 따라서 이게 기라고 흉한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도 마찬가지인데, 대운의 천간과 지지에 있는, 그러니까 10년을 주관하는 천간하고 지지에 있는 오행의 성질과 명의 형국에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대운의 해의 10년 동안의 그 천간 지지, 60갑자의 천간 지지와 그리고 명의 형국에 있는 사주팔자 또는 아니면 일간에서의 그 오행과 서로 관계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용신이 명의 형국에서 용신이 갑이었다, 소공처럼. 근데 대운에서 갑목이 딱 들어오면, 목이 딱 들어오니까 확 살아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행이 서로 일치하면 좋은 운이고, 꺼리면은 실패한 운이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명의 형국에서 목을 기뻐하는데 대운이 갑목이나 지지에서, 그러니까 천간의 갑목이나 지지의 인목, 그리고 천간의 을목과 지지의 묘목 오행으로 봤을 때, 즉 천간과 지지가 모두 목이고 또한 갑이 인에 앉아 있고 을이 묘에 앉아 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갑인이나 을묘가 들어오면 대운에서, 그러니까 명의 형국에서 이 용신이 갑이야, 목이에요. 오행에 목이 들어오면 다 좋아. 그런데 대운에서 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고 좋은 운이라는 거지. 근데 용신의 이 명의 형국에서 목을 꺼려요. 목이 용신이 아니야. 오행이. 그러면 갑인이 들어오거나 일묘가 들어오면 나쁜 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삼명통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는 운이 그것을 억제하는 거고, 누르려고 하고, 용신에게 이익이 되는 건 운이 그것을 낳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공의 사주에도 봤듯이, 이제 37, 47에 화가 들어오고 57에 목이 들어오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인 목이 들어오니까 운이 확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대운이 명의 형국에서 일간과 나머지 7글자 간의 이 격국을 보았다면, 이제 그 용신이 대운과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에 따라서 좋은 운이 되고 나쁜 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대운과 유년, 명과 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12강에서는요, 명리학의 표준 묘형 4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십신, 이제 격국을 이해하려면 십신을 알아야 되겠죠. 자, 십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